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몇 가지 수출 효자 품목이 2018년 한국 경제를 견인했죠. 이 중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이 수출액 상위 3위와 4위에 올랐는데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눈길이 갑니다. 이러한 영광이 있기까지 한국의 석유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석유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겪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최초의 석유 도입 시기는 1880년대입니다. 1876년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의 항구가 개방된 이후 미국과 러시아에서 석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당시 유통된 석유의 대부분은 등유였는데요. 그중 90% 정도가 미국 석유 재벌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에서 생산되었죠. 그리고 1910년 8월 한일 병합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석유 시장에 미국의 소코니와 텍사코, 영국의 쉘 등 외국계 석유 회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죠. 소코니는 서울역 앞에 한국 최초의 주유소인 역전 주유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20년대부터 차량, 선박, 공장 등에서 석유가 에너지로 사용되었고 1930년대에는 석유류에도 상표가 붙기 시작하며 솔표, 용마표, 승리표, 붉은 조개표와 같은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1935년 일본은 군수물자인 석유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선석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원산에 최초의 정유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석유 시장은 3개의 영미권 석유회사와 4개의 일본계 석유회사가 운영했는데 일본계 회사들은 영업권을 조선석유 주식회사에 넘기고 철수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1934년 석유업법을 제정했는데요. 석유의 수입업 및 정제업을 정부의 허가사업으로 하는 한편 원활한 석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량의 비상보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영미권 회사들은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자 반발했죠. 이러한 석유업법 이면에는 한반도 석유 사업의 보호와 안정화라는 명목상의 이유가 아닌 일본 군국주의의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전쟁에 동원할 석유 조달이라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전쟁을 확대하자 미국은 1939년부터 대일 경제 제재를 시작, 1941년에는 석유에 대일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석유 수입량의 80%에 이를 정도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에 있어 이러한 금수 조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석유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조선 각지에서 100만원어치 석유 제품을 암거래로 구입하고 이를 일본으로 이출하여 판매함으로써 16만원의 폭리를 취한 소위 100만원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광복이 곧바로 자립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공식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38선 기준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정부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석유 공급은 미국과 유엔의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미 군정이 종료되고 1949년 석유 배급과 관련된 필요 조치를 구체화하는 한미 석유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철수했던 소코니와 쉘, 그리고 텍사코와 쉐브론의 합작 회사인 칼텍스 등 영미권 석유회사가 다시 한국 석유 시장에 진입했죠. 한편 우리나라는 석유 자급을 목표로 1944년 일본이 착공했다가 중단한 울산의 정유공장을 완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울산 정유공장의 완공은 무산되고 영미권 석유 회사들도 모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맙니다. 석유 자급의 실현은 미뤄지고 한국은 또다시 미국과 유엔의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한미 간 갈등으로 인해 석유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자동차 보급 확대로 휘발유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석유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정부는 경유 사용을 의도하기 위해 휘발유 물품세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합의를 통해 일단락되었죠.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후 정유공장 설립을 위한 노력이 다시 이어졌고 그 결실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1962년에 이르러서야 맺어졌습니다.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인 정유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되었죠. 정부는 1966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우선 산업인 석유화학 종합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정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신규 정유 공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장 위치를 여수로 정한 후 건설 희망자에게 건설 계획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럭키화학은 칼텍스와 합작 계약을 체결, 1967년 5월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사 호남정유를 설립했고 1969년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대한석유공사는 민영화를 거쳐 1980년 선경그룹에 인수되었고 몇 번의 사명 변경을 거쳐 지금의 SK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호남정유는 1996년 LG칼텍스 정유로 사면 변경을 거쳐 2005년 GS그룹의 출범과 함께 지금의 GS칼텍스가 되었죠. 이외에도 정부의 정제시설 확충 계획 추진에 따라 1972년 경인에너지, 1980년 쌍용정유, 1988년 극동정유가 다소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진입하며 국내 석유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석유산업의 역사는 1880년 최초의 석유 수입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6.25 전쟁이라는 과거를 지나 현재 세계적인 정유산업국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140여 년의 세월 동안 석유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충돌과 갈등은 쉬지 않고 일어났고 한 시대는 보호와 규제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치열한 시장 경쟁의 원리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 석유산업,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역사를 GS칼텍스가 응원합니다.